네,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자, 이어서 2차시 수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2차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뉴턴 법칙을 이용해서 몇 가지 예제를 봤는데요. 자, 뉴턴 법칙 중에서 지금 우리가 FMA를 문제에서 적용을 하는 형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어떤 문제들을 보았냐? 자, 뭐 이런 상황을 보았고요. 그죠? 이런 상황을 보았고, 자, 물체를 우리 일상에서 물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게를 끌고 있는 물체를 끌고 있는 남성의 형태에서 해석하는 힘의 양상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 자, 뭐 이렇게 경사면에 묶여있는 정지 상태의 썰매에 관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경사면으로 자동차가 놓여있는 이런 상황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 경사면에서 자동차를 이렇게 고정해 놓지 않았다면 이렇게 경사면으로 자동차가 내려오겠죠. 자, 이런 상황을 보았고요. 자, 또한 엘리베이터에서 우리가 몸무게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우리가 체감하는 몸무게의 변화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물체가 연결된 물체를 한번 볼까요? 자, 두 물체가 연결된 문제인데, 자, 그러면 뭐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이런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에투드 기계에 이런 이름이 명칭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르래 연결된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물체도 있고 내려가는 물체도 있겠죠. 자, 우리가 이런 그 물체가 이렇게 그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여기에서는 자유물체도를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렇게 장력이 작용하겠죠. 이 줄에는 항상 장력이 작용하니까. 그 다음에 물체의 무게에서 중력이 작용하겠죠. 자, 이렇게 힘의 작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그려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질문이 뭐냐면 가속도를 구할 수도 있고 장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속도를 구해 볼 수 있고요. 근데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전히 F는 MA를 사용하고 있네요. 자, 가속도, 중력 가속도도 가속도죠. 이런 관계. 그래서 장력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식에 대입한다. 그렇죠? 일식, 어떤 게 일식인가? 바로 일식이 일식입니다. 자, F는 MA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이죠. 자, 이제 그 다음 절 볼까요? 자, 4.7.1절입니다. 자, 전체 기회에 대한 접근 방법 이런 제목입니다. 자, 쉽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니고 자 볼까요? 자, 전체 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힘을 다 더해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전히 여기에서 근간이 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F는 MA죠. 여기에 이제 보조적인 액세서리를 이렇게 설명을 써놨지만 제일 중요한 건 F는 MA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제를 하나 또 볼까요? 자, 연결된 물체입니다. 자,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도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도 우리가 그 작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자유물체도를 그려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1에 작용하는 그 주변의 힘의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M1에는 무엇이 작용할까요? 수직항력이 있겠죠. 이 책상면에 수직인 수직항력, 그 다음에 줄에 의해서 끌려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줄의 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마찰력이 있습니다. 자, 물체가 움직이는 상황이므로 운동 마찰력이죠. 자, 여기서 마찰력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움직일 때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 그렇죠? 그래서 자, 운동 마찰력, 그 다음에 이 M1이 가지는 무게가 있겠죠. M1G라고 하는 무게가 작용합니다. 이거 중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무게는 곧 중력과 같은 겁니다. 여기 FG라고 표현하면 mg가 되는 거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가 될 거고. 자, 그래서 힘은 이렇게 무게는 곧 힘이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 잘 생각해야 될 상황이다. 자,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무게는 힘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M2에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M2에는 X방향으로는 힘이 없고, 자,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즉, 줄이 잡아당기는 장력과 M2라는 그 무게, 곧 중력이 있겠죠. 그래서 M2G라는 이런 그 자유물체도를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세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X방향으로 힘을 토탈해서 움직이고 있으므로 F는 ma라는 관계식을 이용하고 Y방향으로는 그렇습니다. Y방향으로는 수직항력과 중력이 있겠죠. 그래서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고려해보면 자, 지금 이 상황인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자, M1이라고 하는 물체는 지금 움직이는 방향이 X방향이죠. 즉, 이 책상면 아래로 물체가 꺼지지 않는 한 M1은 X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즉, Y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M1에 관해서 풀어보면 FY 방향은 이 두 힘이 평행을 이룬다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0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방정식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보면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가속도에 관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속도를 구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수치를 대입하면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죠. 장력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값을 대입해서 가속도를 구하고 나면 장력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이 장력은요. 자, 이 장력을 구했는데 이것은 식 1에 대입해서 구했다고 하니까 자, 식 1이 어떤 건가요? 이거죠. 자, 여기에 대입해서 장력을 이제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겠어요. 값을 이제 다 알게 됐기 때문에 장력을 구하게 되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가속도와 장력을 이제 구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역시나 다른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F는 ma를 활용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우리가 고려해서 한 번씩 이제 읽어보면 됩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주면 여러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 풀이는 여러분 교재에 친절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면서 이 순서에 맞춰서 이해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4장 수업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자, 에너지에 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를 불러오도록 합시다. 자, 이제 5장 에너지입니다. 자, 이제 5장 에너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자, 이것을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에너지. 자, 우리가 항상 들어온 이 에너지라는 말이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자, 물리학에서 정의한 형태에 관한 우리가 에너지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라는 것을 이제 다룰 텐데요. 자, 먼저 에너지를 제일 처음 언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을 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한 형태다. 자, 우리가 에너지는 여러 가지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형태가 에너지일 수 있죠. 뭐 빛 에너지, 열 에너지, 뭐 소리 에너지. 그런데 일이라는 것도 에너지의 한 형태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한 형태.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조금 넓은 범위를 갖고 있느냐? 당연히 자, 에너지가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그 형태 중에 하나의 형태가 바로 일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먼저 이 일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정의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을 배워보겠는데요. 자, 여기에 주어진 것처럼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물체의 힘이 가해지고 자, 물체의 이동한 거리가 생기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FD가 곧 1입니다. 자, W는 이제 1의 영어 첫 글자겠죠? work라고 하는 첫 이니셜을 따서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기호로 쓰고요. 그 다음에 F는 힘이죠. 그 다음에 여기 D라고 하는 것은 이동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이 주어져서 물체가 얼마간의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힘과 이동거리의 관계가 곧 1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x축 변이로 우리가 단순화시키면 x방향만을 고려하는 거죠. 그러면 f 변이 델타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이 1이란 놀랍게 그 단위가 에너지의 단위를 갖습니다. 자, 에너지 단위는 우리가 줄을 쓰죠. 자, 그 줄이 1의 단위가 됩니다. 표준 단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줄은 여기 있는 것처럼 힘과 이동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뉴턴 미터가 됩니다. 또한 이 뉴턴 미터를 또 더 풀어 쓰게 되면 자, 뉴턴은 뭐죠? 자, 뉴턴은 자,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였죠. 킬로그램 미터 퍼 초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풀었으면 킬로그램 미터 제곱 초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equal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단위가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쓸 수가 있는데 줄이란 단위로 간단하게 표기할 수가 있죠. 굳이 이렇게 길게 표현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W는 fx라는 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이겁니다. 자,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 이걸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일반화 시켜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힘이 가해지는데, 자, 이때 힘을 움직임 변이만을 고려한 걸 생각해보자 이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힘을 가하는데, 자, 임의의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물체를 끌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꼭 이렇게 x방향으로만 끌지는 않겠죠. 그러면 자, 물체가 이동한 건 이 수평 방향이니까 내가 가해준 힘에서 수평 방향만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f 코사인 세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 좀 일반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f 코사인 세타 힘이 물체를 x방향으로 델타 x만큼 이동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f 코사인 세타 이동거리 d. 자, 여기서 이제 변이의 크기죠. 이게 이동거리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관계를 쓸 수가 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1이라는 것을 어떤 관계로 이해하느냐에 대해서 이 시계 형태 이런 것들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절 5.1.1절입니다. 자,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 번씩 읽어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일과 소모력. 첫 번째, 마찰이 없이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뭔가 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마찰이 작용을 하는 상황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빙판 있죠. 빙판에서 여러분 걸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마찰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썰매나 자동차. 자, 여러분들 그 썰매도 그렇죠. 예, 썰매도 어느 정도 마찰이 있어야 움직이게 되고요. 자동차도 그렇죠. 자동차가 빙판에서 만약에 자동차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매우 위험하죠. 왜냐하면 마찰이 없기 때문에 굴러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뿐 아니고 컨베이어 벨트나 혹은 뭐 이런 것들도 마찰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마찰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근육도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뭐 이렇게 의미를 배워보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은 2절로 가겠습니다. 2절에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운동 에너지와 먼저 운동 에너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일 에너지 정리는 이제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먼저 운동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자, 어떤 형태로 쓰느냐? 자, 운동 에너지는 자,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 여기 지금 운동 에너지에 정의되는 물리량이 나와 있는데, 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쓴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사용합니다. 자, 이건 뭐 여러분들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그런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교수님이 수업 중에도 질량이나 속력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죠. 질량은 m, 속력은 v인데, 자, 2분의 1 mv 제곱이 이 운동 에너지입니다. 자, 이것이 에너지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단위를 보면 아는데요. 자, 단위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 단위를 볼까요? 자, 킬로그램, 미터 제곱, 초 제곱. 자, 이게 뭐였어요? 에너지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은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우리는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일 에너지 정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조금 더 여기에 더 얘기를 좀 덧붙이면 이것은 일 운동 에너지 정리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자,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것을 에너지 정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로 표현했지만 이것은 모든 에너지에서도 같은 원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1이 있죠. W라고 하는 것이 1인데, 자, 여기 R자라는 말은 너무 여러분들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실질적인 일, 뭐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은 무엇이냐? 자, 운동 에너지의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에서 그 변화량이 바로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뭔가 일을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변했겠죠.
자, 이 식을 잘 봐두고요. 자, 다음은 자, 5.2.1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부터는 3차 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됐네요. 자, 지금부터 잠깐 쉬고 3차 시에서 이번 주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도록 합시다.